자, 이번에는요, 즐거운 수학 강연 들어보는 400조 수학인데요. 오늘은 민성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네. 제가 지난번에 1학년 아이들 처음에 수학을 어떻게 접근하면 수학적 사고력이 생기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요. 예, 네. 그게 개정 교과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알겠다고. 난리가 네? 났다,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너무 열심히 듣고 있다 지금 깜짝 놀랐네요. 결국은 자랑으로 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이 와서 앞으로 쭉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주변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난리친 분들이 뭐 가족이라던가 뭐 회사 직원분들이 그런 거 아니죠? 객관적인 분들이 난리치신 거죠? 자기 형수가 난리가. 그래요? 아, 근데 그 아까 그 네. 뭐 그 1학년들이요 뭐 그 수 개념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르고 더 배울 게 있나요? 사실 더하기 빼기 개념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렇죠. 사실 더하기 빼기 결과 내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해하면 수학이 쉬워지는데 오늘은 더하기 빼기 도대체 그 어떤 개념이고 어떤 약속이 있는지 네. 이것들을 배워서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초등학생들 아이 이제 딱 초등학교 들여보내고 나면 느낄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아마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께서는 오늘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0초 수학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오늘은 초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덧셈과 뺄셈 그리고 비교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덧셈과 뺄셈의 기초가 되는 한 자릿수 덧셈과 뺄셈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칫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학습하게 되는 덧셈과 뺄셈은 단순한 더하기와 빼기의 기호가 아닌 덧셈과 뺄셈의 의미 그리고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개념을 익히는 게 좋겠습니다. 유아기 때의 수의 덧셈과 뺄셈은 주로 물건의 수를 세는 활동이죠. 즉 바나나가 3개 있고 4개가 더 있으면 전체 바나나는 몇 개가 될까? 7개라고 하는 식인데요. 초등과정에서는 물건을 하나하나 세지 않고 3과 4라는 숫자를 모으면 7이 된다는 것을 빠르게 인지해서 연산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즉, 물건을 모으거나 분해하는 활동 이후 물건 없이 숫자만을 모으고 가르는 활동으로 덧셈과 뺄셈의 개념을 알게 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초등과정에서의 덧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등과정에서의 덧셈에는 2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유아기 때 학습한 것처럼 두 수를 더하는 첨가 상황과 덧셈의 전체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합병 상황의 덧셈입니다. 즉, 나뭇가지에 새 5마리가 앉아 있는데 2마리가 더 날아와 앉은 상황은 첨가 상황이고요. 물속에 오리 5마리가 있고 물 밖에 여우 2마리가 있을 때 전체 동물의 수를 알아보는 것은 합병 상황입니다. 이렇게 2가지 뜻을 모두 이해한다는 건 수학이 약속의 학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뺄셈의 경우는 수를 덜어내는 제거 상황의 뺄셈뿐 아니라 두 수를 비교하는 비교 상황의 뺄셈이 있습니다. 새 5마리가 있다가 2마리가 날아가는 것은 제거 상황의 뺄셈이고요. 야구방망이 5개, 야구공 2개가 있을 때 야구방망이는 야구공보다 몇 개 더 많은지를 알아보는 것이 비교 상황의 뺄셈입니다. 지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더하기 빼기가 단순히 계산을 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려가며 공부하도록 해 개념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은 향후 문장제 문제가 나올 경우 상황에 맞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도 하죠. 무작정 계산하고 답을 내기만 하면 문장제로 나오는 문제의식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산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 꼭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려가며 놀아보도록 하기를 권하겠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덧셈과 뺄셈식, 즉 2 더하기 3은 5, 5 빼기 2는 3과 같이 식을 보면 한눈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이 식만으로 두 관계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부모는 실제 물건을 가지고 더해보고 같은 수에서 빼보는 활동으로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했다면 식을 세운 후 그 식을 보면서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덧셈과 뺄셈의 관계는 문장제 문제는 물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학습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활동을 통해 이해하고 식을 세워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다음 단어는 비교하기인데요. 이 단어에서 학습하는 용어인 길다, 짧다, 무겁다, 가볍다, 넓다, 좁다, 많다, 적다 등을 보면서 이것도 수학인지 궁금해하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다양한 단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단위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산까지 학습하게 되죠. 따라서 이 단어는 길이, 무게, 넓이, 들이 등의 단위를 학습하기 전에 직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익히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학년 첫 단원에서는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학습했는데요. 그렇다면 2단원에서의 비교는 수의 비교와 뭐가 다를까요? 수의 비교는 모양이나 크기의 비교가 아니라 개수의 크기만 비교하는 거에 반해 이번 단원에서는 개수의 크기가 아니라 물건의 속성인 길이, 무게, 넓이, 들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하실 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하기는 일상에서 자녀들이 많이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하기 쉬운 단원이기도 하고요. 고학년은 양의 비교를 수치로 표현해야 되지만 1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몇 센티미터다, 몇 킬로그램이다 이런 수치보다 더 길다, 더 무겁다 정도의 느낌만 알고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원에서도 주의해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있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지도하는 건데요. 두 가지 물건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더를 사용해야 되고요. 세 가지 이상의 물건을 비교할 때는 가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즉, 수박이 사과보다 무거워요가 아니고요. 수박이 사과보다 더 무거워요라고 표현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또한 길이를 비교할 때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물건의 길이는 길다, 짧다로 나타내지만 사람의 키를 비교할 때는 크다, 작다로 표현합니다. 두 자녀의 키를 대보고 내 키가 너의 키보다 길어 라고 표현한다면 바른 표현이 아니고요. 또한 건물이나 나무 등의 높이를 비교할 때에는 높다, 낮다로 나타내죠. 이 세 가지 모두 단위를 배울 때 길이로 나타내는 게 가능하지만 우리말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걸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향후 도형 공부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측정을 하지 않고 직관으로만 길고 짧고 크고 작음을 인지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게, 넓이, 들이 등의 단위를 수치로 나타내야 하는 고학년 시기에 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이제 그릇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컵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엄마의 키가 큰지, 아빠의 키가 큰지 비교하면서 즐겁게 수학을 가르쳐 보세요. 또한 주변의 물건들을 이용해서 생활 속에서 수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이들이 수학을 더 친근하고 정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 말이에요, 바로.
부모님들은 이미 덧셈 뺄셈이 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기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무슨 개념인지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전 이해했어요. 이해 안 아니, 됐어요? 어른이니까 이해를 한 거라니까요, 쉽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오리가 이제 그 물 위에 몇 마리가 더 놀러 왔어. 네. 이런 거는 이제 첨가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밖에 있는 오리들까지, 땅에 있는 오리들까지 다 합친다. 네. 요거는 이제 합한다의 의미.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이해를 잘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려워요? 아니, 아이들은 이 힘들어요? 첨가라는 말 자체도 어렵다니까요. 선생님, 사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이걸 설명할 때는 뭐 첨가, 합병, 뭐 비교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사과가 5개가 있었는데 너 하나 먹었고 엄마 하나 먹었고 아빠 하나 먹었으니까 몇 개가 남았냐? 3개 없어졌다. 이게 5 빼기 3이야. 그다음에 사과가 5개가 있는데 바나나가 3개가 있어. 이것도 5 빼기 3이야. 둘 차이 느끼겠어? 그럼 아이가 느끼잖아요.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같은 빼기여도 요 상황과 요 상황은 다르다. 이게 익숙해지면 얘 수학적 사고력이 딱 들어온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문장 뒤에 문제 보면 이게 5 빼기 3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네. 이제 그림은 너무 유아틱해해서 숫자만 있는 문제집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림과 숫자가 같이 있는 문제집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그림이 담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밖에 없는 문제집을 구입하셨다면 그려서라도 옆에서 그려서라도 네네. 보충을 해주시고 그게 훈련이 된 다음에 이제 수만 있는 연습장이라던가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심화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뭐 비교 이야기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비교만큼 이렇게 서러운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비교당하면. 저도 사실 그쵸. 그 양세형 씨랑 저랑 네. 이 개그맨 동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비교를 합니다. 비교 많이 당했겠어요. 이리 너가 양세형보다 더 웃기다, 재밌다. 이 얘기를 들은 양세형 씨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반대 아니고요? 이런 그 비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아유, 참.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아니, 근데 저는요, 솔직히,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고 쉽게 가르쳐 주면 너무 좋겠죠. 그럼 제가 엄마가 아니고 선생님이게요? 맞아요. 아이들이 쏙 이해되도록 부모님이 가르쳐 준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일 수 있어도 네.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언어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이가 엄마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놀이를 한다라는 느낌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연기력도 필요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해서 가장과 덜을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어려운 교구를 할 게 아니라 당근을 사왔어요. 네. 당근 2개 들고 어떤 게 더 커? 이게 더 커요. 3개를 들고 어떤 게 가장 커? 그리고 어떤 게 더 흙이 묻었어? 연기 나온다. 방금 얘기했던 연기 나온다. 그래서 아이의 입에서 이게 가장 흙이 많이 묻었어요. 이게 더 커요. 라고 할 수 있게끔 해서 네.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죠.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저희 애를 좀 키워주세요. 아이들이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하려면은 그 연기학원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저렇게 돼야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일단은 그냥 아이한테 수학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학 자체를 놀이로 즐기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해로까지 이어지게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어머님들 정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다하기 또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수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은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400초 수학에서 궁금해하셨던 여러분들의 수학 궁금증도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